안녕하세요. T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적도의 맹지 가치 분석입니다. 사례는 경매에 나온 농지가 너비 4m의 지목이 도로인 현황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너비 4m의 도로는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것 같고, 또 이 현황도로에서 대로까지, 그러니까 공로를 말합니다. 이 현황도로에서 공로까지는 중간에 지목이 대인 현황도로를 통과해야 합니다. 향후 이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건축 신고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림에 보시면 이 가운데 있는 것이 개발행 허가로 만들어진 도로입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있는 농지, 지금 현재는 임야처럼 보이지만 임야 밑에 농지가 있는데 이 4m 도로에 접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발행 허가로 만들어진 너비 4m의 지목도 도로로 바뀐 이 현황도로에 접해 있는 농지로 건축 신고가 가능할 것인지, 이 개발행 허가 도로도 문제이지만 이곳에서부터 공로까지 2차선 도시계획 시설 도로까지 현황도로가 있는데 그 현황도로 중간에는 지목이 대인 현황도로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치 분석을 하느냐에 따라 이 경매 토지를 응찰할 건지 말 건지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답변. 농지를 전용하여 건축 허가나 신고를 받으려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개발행 허가를 받고 그리고 건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것도 중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기본이 그렇다는 거죠. 농지에다가 건축 신고를 하려면 농지 전용, 개발행 허가, 건축 신고. 이때 개발행 허가의 진입로 규정은 각기 다르지만, 그러니까 면적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건축법 규정에 맞으면 가능하신 것이므로, 특히 주택의 경우에는 마을길이나 농로로도 1000제곱미터까지는 가능하니까 1000제곱미터 미만은 개발행위와 진입로 규정은 그 개발행위를 받으려고 하는 그 토지의 면적에 따라 진입로 확보 규정이 다르지만 건축법 규정에 맞으면 개발행위 허가는 가능할 것이므로 이 마을길이, 그러니까 개발행위 허가인 도로, 이 마을길이 건축법 기준에 맞는지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때 이 현황도로가 선행허가에서, 그림에 보면 왼쪽 오른쪽에 주택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건물 허가를나 신고를 할 때 이 진입로, 개발행위가 도로를 어떻게 허가청은 판단했는지,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도로,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의, 현황도로 소유자의 사용락 없이 내가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걸 공로 또는 공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공도를 찾으려면 저희 연구원에서 발간한 건축과 도로 책의 제2장에 보면 공도 찾기가 있고, 공도 찾기 순서에 따라서 사용승낙이 필요한지를 공부와 임장활동을 통해서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허가청에 상담하고 질의하고 문서로 질의를 하는 것 말입니다. 건축 신고를 신청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경매가 진행 중이므로 일단 다음과 같이 현황도로가 공로인지를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이곳은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이므로 지금 이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당연히 돼야죠. 그런데 20세기에는 자연녹지에도 개발행 허가에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다고 토지 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허가청은 좀 복잡해지죠. 그런데 2009년 8월 13일 이후에 이 개발행위 도로로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건축법 도로대장에 등재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토지용계 확인서에 나오지요. 토지용계 확인서에 토지용 규제법 시행령 제9조 4항에 의거해서 추가 기재라고 하면서 건축법 2조 1항 11호 나무구 도로라고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다만 2009년 8월 14일 전에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건축법 도로가 되었다면 등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표를 보겠습니다. 공도 찾는 순서 그래가지고 맹지탈출 건축과 도로 책에 나와 있는 표입니다. 먼저 토지의 가치 분석을 하려면 대지의 진입로 확인을 해야죠. 진입로 확인하는 순서는 첫 번째 공부 확인, 두 번째 임장 확인, 세 번째 현황도로의 개설 경위를 봐야 되는데, 공부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용계 확인서에 보면 건축법 도로라고 등재가 돼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2019년 8월 13일 전에 만들어진 도로라면 토지용계 확인서에 안 나오고요. 그 근거가 허가청 건축과 도로관리대장에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그 허가나 신고 시에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했다고 하는 그 근거는 지자체 공고에 돼 있죠. 공고. 언제부터냐? 99년 5월 9일부터는 지자체에서 공고를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공고를 하는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 이전에는 99년도 이전에는 지자체 대문 앞에다가 그냥 게시판에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러니까 오래된 것은 굉장히 부실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토지용계 확인서에도 안 나오고 지자체 공고문에도 안 나오고 도로관리대장에도 없고, 그러면 이제 토지대장을 봐야 됩니다. 토지대장은 인근 건축물에 의한 토지대장이나 인근 건축물의 도로관리대장,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도로가, 그러니까 지금 현황 도로가 공도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사용승낙이 필요한지 안 한지. 토지대장이 보면 현재 현황 도로로 분할이 돼서 지목이 언제 바뀌고 이 필지가 언제 소유권이 이렇게 바뀌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당시에, 그러니까 분할되고 지목이 도로로 바뀔 때 당시에 사용승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누가 누구한테 사용락을 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토지대장을 통해서 연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임장 활동을 해서 가보면 정지 포장들은 누가 했고, 그러니까 포장된 도로라면 포장은 누가 했고, 이웃 주민들은 이 도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뭐 이런 것 의견도 본 후에 현황 도로가 어떻게 개설됐는지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몇 가지만 본다면, 만약에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서 지자체가 예산으로 했던 어떤 공공개발이다, 그러면 그건 배타적 사용권이 필요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지자체가 포장을 했다면 당연히 거기에는 뭐 기공승낙서든 아니면 사용낙서가 있을 테니까 사용락이 필요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20년, 30년 되다 보면 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됐던 그 내부 공간은 이미 포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도로로 변했는데 이게 2020년 7월 1일 미집행시설로 해서 실효가 돼버렸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랬을 때 이 도로를 어떻게 볼 거냐 문제와, 그리고 마을길 농로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썼다. 그럼 이 마을길 농로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썼을 때 이 사용락이 필요한 것인가, 이것도 생각해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허가 때 지정이 됐으나 누락된 거,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 보면 왼쪽 오른쪽에 이제 주택들이 있어요. 근데 이 주택 허가할 때 분명히 건축법도로 지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건축법도로 지정을 했으나 지정된 근거가 누락되면 이제 또 시비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통행 자유권 같은 거,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사용락이 필요한지 안 한지, 건축 신고의 그 진입로를
현황 도로일 때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해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첫 번째는 자연 녹지이므로 2009년 8월 13일 이후에 건축 허가를 받았다면 토지연계 확인서에도 나오고, 그 이전에 받았다면 도로관리대장에 있을 수도 있고 토지대장에도 있을 수 있다. 근거들을 찾을 수 있다 이겁니다. 다음 두 번째, 이 현황도로를 이용한 건축물이 99년 5월 8일 이전에 허가 신고되었다면 이곳은 자연녹지이므로 건축법 2조 및 제44조와 45조에 의해서 연접 건축물의 건축 허가에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돼서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고됐을 것이다. 만약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었다면 그 반사적 이익으로 누구나 그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폭 4m 미만의 도로는 시장 군수가 도로로 지정해야만 건축법 도로가 되는 것이고, 한편 도로 지정이 있게 되면 그 도로 부지 소유자들은 건축법에 따른 토지 사용상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도로 지정은 도로 구간, 연장, 폭, 위치 등을 특정하여 명시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로 허가권자가 지정을 하면 그 지정한 근거는 구간, 연장, 폭, 위치 등이 특정된 문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지정된 것으로 보겠다는 거죠. 다음 이제 세 번째, 이 현황도로가 혹시 1976년 2월 1일 전에 너비 4m 이상의 도로가 되었는지, 만약에 그랬다면 사용할 필요 없는 거죠. 건축법에 의해서. 왜 그런지는 지난 시간 공부 다 했으니까. 그리고 언제 누가 이 현황도로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76년 2월 1일 이후에 개설된 도로라면 그 개설 경위에 따라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 여부를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웃 주민 및 면사무소 등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황도로가 왜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당시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하는, 그러니까 특정인한테 사용락을 해줬는지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쓰라고 해줬는지 이런 근거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황도로는 1997년 한 필지의 밭을 분할해서 여러 필지로 나누어서 매각하면서 그 가운데로 개설된 도로입니다. 토지대장에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당시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이었으므로 97년 당시 말입니다. 대지 세 필지로 분할 및 그리고 이 필지의 지목 변경 서류를 검토해 보면 건축법 도로 지정은 반드시 있었을 것이므로 건축가에 보관된 세 채의 건축허가서 및 도로관리대장을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만약 이 현황도로와 도로관리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세 채의 건축을 허가할 때 건축법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고 도로관리대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시 한 필지 밭을 분할해서 도로 하나 놓고 나머지 대지 세 개를 이렇게 분할했다면 그 내부 도로는 매수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세 필지를 매수한 사람에게 민법 제220조의 무상주의 통행권은 있으나 이미 소유자가 변경됐으므로 민법 220조의 무상주의 통행권은 현황도로 소유자가 되든 아니면 그 도로 이용자가 되든 둘 다 소유자가 바뀌면 권한이 없어집니다. 권한과 의무가 무상주의 통행권은. 그래서 변경됐으므로 이미 당사자끼리만 유효한 무상 통행권은 없고, 다만 이 길이 유일한 통행로라면, 이 길 외에 다른 길을 이용할 수가 없다면 세필지 소유자가 민법 219조의 유상주의 통행권으로 이용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도 현황도로 소유자를 상대로 주의토지 통행권 소송을 해서 통행로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대법원 판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한 통행권은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전후 종전 토지에만 있고, 그 경우 통행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다고 하는 민법 220조의 규정은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자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그 특정 승계인, 그러니까 사고 팔은 매매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특정 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특정 승계인의 경우에는 위요지 통행권에 관한 민법 219조의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 통행권의 유무를 가려야 한다. 그러니까 무상 통행권은 없고 유상 통행권으로 권리를 통행권의 유무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죠. 경매나 매매로 취득했을 경우. 다음 5번째, 이 현황 도로와 대로 사이에, 그러니까 2차선 도시계획 도로와 사이에 타인 소유의 지목이 대인, 그러니까 나무 것이면서 지목이 대인 현황 도로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건 복잡하잖아요. 지목이 도로도 아니고 타인 소유면 반드시 사용락이 필요하고, 또 사용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목을 도로로 또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허가권자가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미 선행허가, 그러니까 세 채의 선행 건축 허가에서 이 사실상 통행로를, 그러니까 지목이 대이고 사유지인 그 통행로를 분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상 통행로도 건축법 도로로 지정됐거나 적어도 허가청이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분할이 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세 채 중 하나는, 세 필지에 있는 건축물 셋 중에 하나는 다중이용시설인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건축물 허가가 적법하게 처리되었다면 이 현황도로는 공로임이 틀림없습니다. 사용락이 필요 없는 도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현황도로 및 사실상 통행로가, 그러니까 아까 개발행위허가로 지목이 도로로 바뀐 4m의 그 도로와 그리고 이 지목이 대인 사실상 통행로가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이 도로를 통해서 건축허가를 해준 선례가 있으므로 허가청은 새로운 건축 신고에서, 지금 내가 신고를 하는 신고에서 행정기본법에 평등의 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해줬는데 왜 안 해주냐라고 얘기를 하면 허가권자가 잘 판단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금 제일 밑에 있는 것이 이번에 건축 신고를 넣으려고 생각했던 경매로 나온 답이고요. 논이고, 그 위로 97년, 98년, 97년에 분할이 되면서 진입로를 만들었던, 지금 개발행위 허가로 4m 도로 만들어진, 너비 4m를 아주 딱 분할해서 만들었어요. 지목을 도로로까지 바뀌고. 그래서 그 도로가 이 지금 경매 나온 땅까지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도로는 왜 만들었냐? 이제 그때 당시에 지목을 도로로 바꾸고 분할했던 서류들을 찾아보면 왜 이걸 지목을 도로로 바꿨고 진입로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만들었는지 이 근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쪽으로는 지금 파란색으로 있는 화살표는 지목이 대인 토지의 일부를 만드는 현황도로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도시계획시설 도로죠. 그럼 이런 부분들이 지목이 도로가 아닌 것도 있고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사용락이 필요하냐 안 하냐는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판단이죠. 다음 6번째, 허가청이 현황도로 및 사실상 통행로를 이번 기회에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기 위해서 사용락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건축법 45조에 의한 조례도로로 지정 요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이 지자체는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신축허가나 신축 신고가 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건축조례 30조에 1이 되어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 이런 현황도로는 사용락 없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신축허가나 신고가 된 경우, 이건 그런 도로이잖아요. 그래서 조례도로로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겁니다. 다음 7번째, 건축법 제44조 접도 의무 예외인, 그러니까 접도 의무를 충족해야만이 건축허가나 신고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 대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현재 소유자가, 현황도로 소유자가 민원을 제기하면 사용하지 마라 또는 뭐 사용료를 내라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면 허가청은 출입에 지장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이때는
법정 지역권인 주의토지통행권 확인 소송으로 이용권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이 문제가 되는 현황 도로는 너비가 3m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축법 도로로 지정됐는지 확인하고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한 필지에서 분할이 됐으니까 주의토지 통행권으로 해서 소송이 가능할 수도 있고 무상통행권은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해서 허가해 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또 문제가 된다면 조례도로로 건축법 조례도로로 또 지정을 해서 사용락 없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99년 5월 9일 전의 현황 도로는 여러 공부로도 건축법 도로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으므로 임장 활동을 통해서 그 현황 도로 개설 경위 및 현재 상태를 확인한 후에 이후 건축물의 도로관리대장을 일일이 확인해 보거나 도시지역은 토지 형질 변경 허가서에 첨부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권 포기 서류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 구두로 문의하는 것보다는 문서로 질의하고 민원처리법의 사전심사 또는 건축법의 사전결정 그리고 건축신고 등을 통하여 허가청의 공식적인 의견을 들은 후에 만약 허가청이 지목이 도로라도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되지 않은 사유도로이므로 사용락이 필요하다고 하면 사전 컨설팅 등을 활용하고 상급기관의 사전 컨설팅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안 명령을 하면 접도 의무 예외에 해당될 수 있느냐고 묻고 또 조례도로로 지정이 가능한지 요청하고 그것도 안 된다면 안 되는 이유가 법적으로 명확하다면 주의토지통행권 확인 소송을 해서 해결의 보안 명령을 충족해야 할 것이고 이제 만약에 허가청이 반려나 불허 처분을 하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매로 취득을 해도 충분히 진입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도 사용락 없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